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대장정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도 인천 지역 경기장 일원에서는 금빛 메달을 향한 우리 선수들의 열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개막식부터 대한민국의 첫 번째 메달 소식까지 정두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일주일간의 대장정이 지난 18일 시작됐습니다. 개막식이 펼쳐진 인천 문학경기장에 높이 솟아오른 공연단을 따라 국기가 개양되고 아시아 41개국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도 첫 발을 뗐습니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400여 명 선수단은 가장 마지막에 무대로 올랐고 대회를 함께할 성화의 최종 봉송주자로는 2009 런던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 3관왕에 오른 김세진 선수와 어머니 양정숙 씨가 나서 밝은 불을 피워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번째 메달 주인공은 사이클 트랙 김종규 선수였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인천 국제 벨로드롬에서 진행된 텐덤 사이클 트랙 4km에 출전한 김종규 선수는 전대용 파일럿과 함께 출전해 4분 40초 35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10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좀 많이 뿌듯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또 첫 금메달을 따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김종규 선수가 출전한 텐덤 사이클은 시각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파일럿이 함께하는 2인조 경기로 3년간 함께해온 전대용 파일럿과의 호흡이 좋은 결과를 선물했습니다. 앞으로 더 선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완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됐으면 합니다. 한편 20일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랙 경기를 예선 없이 결선만으로 하루 만에 치른 사이클에서는 22일부터 도로 경기가 펼쳐지며 대한민국 사이클 선수단의 주력 종목으로 메달 행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첫 번째 경기 날에는 우리 대표팀들 그동안 노력해온 결실이 꽃을 피우는 멋진 경기를 펼쳐줬는데요. 첫째 날 메달 소식을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첫째 날 경기가 펼쳐진 지난 19일, 육상에서는 노력파 전민재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육상 여자 T36 200m에 출전한 전민재 선수의 기록은 31초 59로 은메달을 획득한 일본 코타 유키 선수보다 3초 가까이 빠르게 여유로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민재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특유의 환한 미소를 보이며 미리 써놓은 편지를 통해 금메달 소감을 전했습니다. 올해 여름도 변함이 없이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각자 위치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땀 흘리며 고생 많았습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주신 가족들과 같이 고생한 선수들, 친구들에게 감사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영에서는 이무근 선수가 2010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와 2012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이어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까지 평영 SB5 100m 금메달을 독차지하며 최강자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이무근 선수는 1분 32초 20을 기록하며 2위를 11초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원래 이번에 세계 기록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였는데 준비한 대로 잘 안 나왔어요. 결과가 리오 올림픽 때는 세계 기록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처음 출전한 북한 선수단은 수영 심승혁 선수가 남자 평영 100m SB6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첫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어서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 첫째 날 19일 메달 소식입니다. 사이클 트랙 김종규 금메달, 진용식 은메달, 육상 전민재 금메달, 볼링 혼성 개인전 전맹부에서는 김정훈, 남상임, 탕노규 선수가 금은 동메달을 싹쓸이했습니다. 더불어 볼링에서는 3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이 추가됐습니다. 수영에서는 조기성, 김경현 선수가 남자 200m 자유형 S4에서 금, 은메달을, 박예람 선수와 이무근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사격에서는 강명순 선수가 은메달을, 전진아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 등 빈부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이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국내에서도 장애계와 노동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고통과 빈부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와 노숙인 등 도시 빈민에 대한 탄압 중단,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인상 등의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약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만 혹독한 이 세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윤을 향한 저들의 첨예한 경쟁이 누구의 삶을 빼앗았는지 똑똑히 보았다. 행진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부터 해화동 대학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정부가 근로빈곤층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와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 리본 사업의 급속한 통폐합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두 사업의 통합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최모 씨는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통보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의원은 인위적인 사업의 통합 작업이 최 씨의 경우처럼 근로빈곤층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0대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연령별 소득 분포 분산이 30대 초반 0.8%에서 천천히 증가하다 50대 후반 이후 1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분포 분산이 크다는 것은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구성원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0대 소득 불평등이 큰 이유는 연금 체계 등 노소득 보장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운동회의 계절, 가을이죠. 지난 주말 장애인들이 모여 특별한 체육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로 굴리고 끌어주고 호흡 척척 2인 삼각 경기. 가족 선생님과 함께 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큰 공 굴렸고 100팀 이겼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의 한 공원. 장애인과 어르신 등 500여 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 함께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영등포구가 개최한 것으로 큰 공 굴리기와 단체 줄넘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추억의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행사구역에서는 네일 아트를 비롯해 먹을거리 공간과 건강 부스 등이 마련돼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긴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하루 즐기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째 치러진 영등포구 장애인 스포츠 축제 한마당. 평소 바깥 나들이조차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모처럼 삶의 활력을 느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987년 참혹한 인권 유린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연극 무대에 오릅니다. 극단 자갈치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주제로 한 연극 복지에서 성지로 2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 전시관을 다음 달 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합니다. 전시회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참관 비용은 무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부모회 포항시 지부가 사랑 더하기 희망 찾기 1일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의 배움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와 사랑의 동산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함께해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 전통춤인 놀라춤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게임과 운동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지역사회 적응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공주 정안천에서 중증장애인 건강 걷기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장원석 충남도 지체장애인협회 공주 지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제10회 장애인 한마당 체육대회가 원주시 양궁장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마련한 이번 체육대회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한편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의 마을기업의 전시와 판매,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에서 제2회 국립자연휴양림 포토 에세이 공모전 숲에서 만나는 힐링을 개최합니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이야기와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 제출 시 여행자의 체험 활동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가을이 더욱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인 이유도 있겠지만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이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불감증이라는 이름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고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